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 복귀, 구속 석방을 확신하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일단의 애국자들이 구치소 주변에서 밤을 새웠다 그러네요. 이 추위에 말이죠. 엄청난 고생들 하십니다. 정말. 이 풍찬 노숙이 하늘을 울릴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가열찬 투쟁을 지금 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말이죠.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관저로 복귀할 것으로 이제 알았던 그런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법원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지 않았나 싶었는데 또 다른 절차가 있었다. 검찰이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게 항고 절차라는 건데요. 이 항고를 일주일 안에 이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구속 요인이 모두 소멸이 되고요. 대통령은 무조건 복귀합니다. 관저로. 그런데 그 사이에 만일에 검찰이 항고하게 되면은 그 절차를 따라서 법원이 또다시 뭔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니고 고등법원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령 검찰이 시간을 끌고 뭐 이렇게 항고하는 일이 생기면은 시간이 또 한 열흘 가까이 또 소요가 됩니다. 열흘 가까이. 최소 뭐 한 7, 8일 정도에서 한 열흘 가까이 이렇게 또 시간이 훅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들이 탄핵 선고를 14일 지금 한다고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헌재가 그걸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유력 언론사들 대부분 14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14일이라는 게 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 금요일. 그러면 항고 이 관련해서 이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법원이 판단하기도 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막으려고 지금 온갖 노력을 했잖아요. 선고를 늦추려고. 지금은요, 이 싸움은 딴 거 없습니다. 탄핵 선고를 늦출 수 있느냐 없느냐. 헌재가 탄핵 선고를 14일 이전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지금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서둘러 그렇게 탄핵 심판을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대통령에게 호재가 아니에요. 그래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 그 평가할 때 보면요,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무 복귀 안 될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인용 파면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14일을 넘겼어. 다음 주 금요일을 넘겼어. 그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 이런 식으로 선거를 4월로 5월로 이렇게 미룰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100%에 가깝게 대통령이 살아 돌아온다. 직무 복귀한다라는 것을 예상해도 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지만 딱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탄핵 선고 시기를 늦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불쑥 지금 이 검찰의 항고가 지금 들어와 있다. 항고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또, 이때는 또 주말이라 넘길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월요일 되면 벌써 며칠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분위기, 그리고 국민적 어떤 요청 분위기, 그 사이에 혹시 또 어떤 여론조사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항고에 대해서. 그런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 이야기 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항고라는 게 있어요. 가령 고등법원에서까지도 대통령 구속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검찰이 그냥 바로 그냥 풀어줘야 되느냐? 또 항고할 수 있어요. 대법원에다가. 그게 또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그걸로. 그럼 그 사이에 헌재가 완전히 그냥 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선고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중대한 국면. 대통령이 분명히 구속에서 풀려나야 되고 당장 관저로 복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거나 눈치를 보고 있거나, 그 눈치를 누구 눈치를 보고 있다? 국회 눈치를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아주 위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고 광장에 나오는 우리 국민들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은 상황은 다소 부드럽게 흘러갈 수도 있겠죠. 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팩트입니다. 팩트. 그런데 어제 이재명 표정 보십시오. 어제 이재명이가요, 긴급 의총을 열고 이렇게 참석하는 그 사진인데 수없이 많은 사진이 쏟아졌거든요.
연합뉴스 사진입니다만 모든 언론사가 이 이재명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완전 얼굴이 사색입니다. 진짜 사색이에요. 표정이 완전히 그냥 일그러졌어요. 저승사자가 하나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냥 똥색이 됐다. 이런 색이죠. 자, 이재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이런 표정, 뭐 얼굴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자, 이재명이가 분명히 큰 충격을 먹은 건 사실입니다.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재명도 지금 모든 걸 걸고 지금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가 지면은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이재명이가 죽어요. 이재명이가 감옥 갑니다. 감옥 가서 오랫동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1심, 2심 뭐 이렇게 선고되는 게 두 개 정도지만 앞으로 줄줄이 사탕으로 나올 테니까 시간만 주어지면은 이재명은 그 혐의가 도대체 열 몇 개입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 유죄로 될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게 이제 병합되면은 혹은 뭐 합산되면은 뭐 무기징역쯤 되겠죠. 못 나온다니까요. 이재명 끝입니다. 완전히. 때문에 이번에 이 싸움이 이재명은 자기 인생 전체를 던지는 그런 승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온갖 무리수, 온갖 초강수 다 아마 들고 나올 겁니다. 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나왔는데 계속 검토 중이라는 검찰. 윤 구속 취소, 서울 도심 곳곳 탄핵 찬반 집회 혼자 배상. 오늘 역대급 인파, 지난번 3.1절을 능가하는 그런 인파가 모일 것 같습니다. 찬성 쪽, 반대 쪽, 특히 반대 쪽은 지난번에도 더 이상 더 많이 모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데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찬성 지표도 제법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 지표에는 비교할 바가 아니겠지만 그들도 지금 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그 위기 본능 이런 것을 자극하면서 그쪽에 지표 숫자를 좀 늘려줄 가능성은 큽니다.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졌다. 우리가 졌다. 항복이다. 이를 좌파들이 안 해요.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 숨통이 살아있었네. 큰일 났다. 우리도 다시 나가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그러나 이미 광장의 권력은 제가 볼 때 오래전부터 우파로 넘어왔어요. 좌파들은 요즘 집회에도 많이 안 모입니다. 민노총이 총동원령을 내려도 몇 명 안 모이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집회할 때 그 동원되는 인력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조건과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광장은 걱정 없다. 광장의 세력은, 권력은 이미 애국우파 자유보수로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강훈 목사, 전한길 강사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자, 윤 구속 취소 지기현 부장판사의 관심, 법적 소신 강하다. 구속 취소 윤 탄핵 심판 문제 삼을까 선고 영향 없다라는 분석도 선고 영향 없다라는 분석도 일부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 일이라는 게 공짜로 되는 것은 없는 법입니다. 그들이 뭔가를 해놨다 손 치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법적 아마 나중에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판사가 됐든 헌법재판관이 됐든 다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특히 말이죠. 제도권 내에 법치주의라는 이름 하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이제 폭거. 사실 내란 수계가 뒤집어져 있죠. 반대 아닙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그 반대 세력들이 오히려 내란범, 내란 동조, 내란 수계가 있다면 그쪽이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저들이야말로 바로 내란 수계를 갖고 있다라고 내란 수계가 그쪽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당연히 자신의 고유한 법적 권한을 행사했고 그리고 뚜렷한 이유가 있었어요. 원포인트 계엄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같은 이런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계몽령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거에는 영향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변화된 기류, 특히 지지율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광장에 모이는 인파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혁명 터지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그들이 이제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혁명 터져가지고 우리가 진짜 목 날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판사들이나 헌법재판관들이 함부로 그냥 설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어떤 대본이 있더라도 대본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걸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고요. 자, 윤 탄핵 선고 직전 구속 취소 이재명 야당 5당
글이 나선다. 뭐 나와봤자입니다. 이제 이미 때는 늦으리. 광장으로 니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늦었다. 자, 이재명 영구속 취소, 헌재 판단 영향 없다. 검찰 초보적 사안수를 잘못한 것이다. 이재명이 이렇게 둘러대지만 지금 똥줄 타는 겁니다. 급당황했고요. 지금 난리 났다 상황이에요. 자, 윤 구속 취소에 민주당 비상의총 소집, 이재명은 말 없었다. 말 한마디도 안 했다 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 자, 여기 보면요. 변론 재개입니다. 자, 이걸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기고 지는 것은요. 기술적으로 혹은 형식 절차적으로요. 탄핵 선고일을 늦출 수 있느냐 합니다. 다음 주에 그냥 탄핵 선고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이건 분명히 악재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 늦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좋은 조건이 만들어졌죠. 차명폰이 등장했죠. 차명법. 헌법재판관들이 차명폰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벌써 짜고 쳤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어떤 정치 공작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런 거는 다 수사의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뿐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그걸 갖고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죠. 이것들이 진짜 완전히 국민을 농락했다. 역사를 오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슈해야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영장 쇼핑 17건.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그 법원 전체가 충격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다소 정신을 차릴 수가 있는 조건이 거기서 생겨났고요. 거기다가 메모 공작, 홍장원, 그 박선원으로 이어지는 그 메모 사건, 이거는 일종의 게이트입니다. 탄핵 공작을 위한 어떤 게이트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범죄가 거기서 지금 터진 거죠. 그거야말로 내란이고 그거야말로 쿠데타지요. 자, 이런 것들, 이게 또 어마어마한 어떤 그 압박으로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곽종근의 그 허위 진술, 그리고 저 진술 공작, 이것이 또 이제 터져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래, 그런 것들은 전부 사후에, 나중에, 추후에 전부 사법 처리의 대상입니다. 그게 연루된 자들이 꽤 많겠죠. 전부 다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넘어가는 거잖아. 판사들 혹은 헌법재판관들이 온당한 어떤 생각을 한다 그러면요, 큰일 났다. 자칫하다가는 나도 달리겠다. 나도 죽겠다. 나도 살고 보자. 이런 생각이 상식적으로 생길 수가 있겠죠. 사람이라면 자기도 살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때는 왔다. 드디어 이때 말이죠. 저들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가장 강한 공격 무기는 변론 재개 요청입니다. 변론 재개. 다시 변론해라 이거죠. 11차 변론을 끝으로 지금 끝냈잖아요. 12차, 13차, 14차, 15차 가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승리하는 겁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자, 국민의힘 선관위 차명폰 정치장사 드러나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하라. 이 선관위 차명폰 이것도 크고요. 헌법재판관 차명폰 이것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것들 분명히 여기에는 어떤 흑막이 있습니다. 변론 재개를 요청하죠. 특히나 이번에 또 중앙지법에서 지귀연 판사가, 이분이 전라도 분인데도 이번에 정말 올곧은 판단을 했어요. 자, 이분이 어쨌거나 대통령 구속은 잘못됐다라고 법적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단순히 숫자 계산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도 구속하고 있는 것이 이 불법이다라고 규정했어요. 숫자 계산 정확히 했더라도 자기는 그게 불법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벌써 그런 식으로 입장 표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붙잡아 두고 있는 것이 완벽하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죠. 그걸 이제 결정해 준 지귀현 판사 이름 석자를 기억합니다. 자, 그 일 때문에요. 또다시 변론 재개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도 드디어 이제 변론 재개를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상황은 정말 오리무중으로 접어들고 대통령에게 다소 유리한 국면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인데요.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이제 왔다, 때가 왔다, 드디어 승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변론 재개를 이들이 기각시킨다? 그러면은 이제 비상수단이 딱 한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국민 저항권 하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과연 현재 내부가 지금 뒤흔들리고 있다 그러죠. 처음에는 숫자가
인용 쪽이 많았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뒤집어져 가지고 인용 6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도처에서 그런 이야기가 터지고 있어요. 자, 그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더더욱 유리한 이슈를 계속해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여론 지지율 그리고 광장에 이제 거대 이제 이 애국 세력들 그 여기에 단순히 애국 세력만 모여서는 어렵고요. 그 소위 중도로 불리는 젊은 10대, 20대, 30대들 그리고 평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던 애국우파 자유보수에 대해서 개념이 없던 사람들 이들까지도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게 가장 좋겠죠. 여러 가지 어떤 장치와 수단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벌써 그렇게 잘하고 있고요. 10대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시국선언 발표하고 이런 것들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물론 그 전에 검찰이 구속 포기 아니 구속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대통령을 직무 복귀시키는 전 단계로서 관저 복귀를 일단 허용하는 그걸 희망합니다. 그 절차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안 될 경우 될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상응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과 저와 같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죠. 자, 아무튼 헌재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건 팩트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밀어붙이게 되면은 변론 재개와 함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위한 탄탄대로가 열린다.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입니다.